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일 변수의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해봤는데요. 범주형이 뭐였었습니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범주형이라고 했고, 얘네들은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산술연산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단일 변수 연속형 자료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범주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그래프나 혹은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었지만, 이제 단일 변수의 연속형은 어떠한 그래프로 나타낼 것이며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평균과 중앙값에 대해서 이미 뭐 수학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연속형 자료라는 것은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게 이제 연속형 자료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관측값들이 크기를 가지죠.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범주형 자료에 비해서 아주 다양한 분석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이나 중앙값은 전체 데이터를 우리가 이런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든지 혹은 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열이 쭉 되어 있다면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될 수가 있죠. 평균, 중앙값, 그죠? 그래서 평균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mean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중앙값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여기 있네요. 자, 메디안이라고 하는데 메디안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죠. 자료들의 값들을 이제 크기 순으로 쭉쭉쭉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평균과 중앙값, 같은 값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중앙값과 평균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 다 틀려요.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죠. 이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 데이터를 보시면 60에서부터 범위가 120까지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60이에요. 그죠? 텀이. 아유, 죄송합니다. 60입니다. 근데 이 자료의 범위를 한번 보세요. 60, 62, 64, 65, 68, 다섯 개의 데이터, 여섯 개의 데이터는 전부 다 60대에 있는 값들이에요. 요렇게만 되어 있다면 값이, 그러면 이게 중앙값이 평균이 뭐 얼마가 나올 것이며 중앙값이 뭐 딱 메디안을 해보면 이거는 평균값과 중앙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120이라는 이 값으로 인해서 평균은 완전 우측으로 치우쳐져 버리고 중앙값은 그대로 중앙값을 유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해놨는데, 좌측 그림은 120이라는 값 때문에 평균이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을 낼 때 절사 평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밑에 있네요. 트림드 민이라고 해서, 트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우리가 트림이라는 함수도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있는데요. 그건 앞뒤에 공백을 잘라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트림드 민 해서 앞뒤를 잘라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자료의 관측 값들 중에서 작은 값들의 하위 몇 프로와 큰 값들의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이걸 자르고, 그리고 또 요 얘노에도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요것만 가지고 내가 평균을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나머지 값들만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는 게 바로 절사 평균입니다. trimmed mean이라고 하고요.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일렬로 쭉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고, 평균은 아시다시피 이거 다 더해서 이거의 랭스로 나누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아하, 중앙값과 평균값이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절사평균은 일부 너무 이렇게 벗어나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상치 혹은 이상값, 아니 뭐 특이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고요. 여튼 이러한 절사평균 방법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여기에 보면 뭐 웨이트 몸무게겠네요. 그죠? 이렇게 값을 쭉 넣었네요. 근데 여기는 거의 60대의 값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웨이트에다가 또다시 120 값을 넣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웨이트를 찍어보고 하면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자, 요 뒤에 코드 여기에 보시면, 자, 웨이트를 찍으면 요 놈만 찍힐 것이고, 웨이트 헤비까지 포함한 거, 120까지 포함한 걸 이제 요거 벡터로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찍으면 120까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값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얘는 트림드 민, 절사 평균을 지금 만들고 있는 코드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20%를 준 거는 상하위 20%를 제외하고 이제 중간에 있는 값들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평균이나 절사 평균이나 중앙값 각각의 특징이 다 존재하죠. 그죠?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일단 범주형인지 아니면 연속형인지, 그리고 또 뭐 단일 변수인지, 그리고 또 뭐 다중 변수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는 뭐 다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 쓰입니다. 그죠? 다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한번, 그래서 결과값은 역시 이런 형태로 쭉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자, 웨이트 그냥 일반 평균은 64.66인데 120이 추가된 이놈은 72점으로 평균과 같은 평균이지만 120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평균이 높아졌다. 그죠? 그리고 메디안을 한번 보십시오. 메디안은 별로 차이가 없죠. 중앙값은. 그죠? 그래서 이제 뭐 65점 뭐 이렇게 64.5점 나왔지만 중앙값하고 트림하고 중앙값하고 이제 헤비값 이런 데이터가 한 개 들어감으로써 인해서 중앙값은 별 차이가 없지만 평균은 아주 차이가 막 커져 버렸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뭐 아래는 뭐 트림을 20% 상하이 제끼고 이제 합쳐서 내놓은 겁니다. 그죠? 자, 이건 했고요. 자, 평균이 120이라는 데이터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보시다시피 중앙값은 특이값, 제가 말씀드렸죠. 특이값 혹은 이상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값, 즉 120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중앙값은 그냥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 순서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을 이제 우리는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됐죠? 하지만 평균은 다 더해서 그 카운트 랭스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이제 좀 영향이 많이 들어오죠. 됐습니까? 예. 자, 방금은 우리가 평균값, 중앙값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4분위수를 한번 보죠. 4분위수는 말 그대로 값들을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쭉 할 때 4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4분위수는 자, 쿼타일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왜 1, 4분기, 4, 4분기 뭐 2, 4분기처럼 이렇게 4개로 나눠요.
주어진 자료에 의미 있는 값들을 주어진 자료에 있는 값들을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을 했을 때 이것을 4등분하는 지점에 있는 값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자료에 있는 값들을 4등분하여 등분점이 3개 생기는데 앞에서부터 1, 4분의 수, 그래서 쿼터 뭐 Q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2, 4분의 수, 3, 4분의 수라고 부르며 2, 4분의 수는 중앙값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돼요. 2, 4분의 수는 중앙값과 동일하다. 알겠죠? 그리고 전체 자료를 4개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4개로 나눴으니까 100%라면 4개씩 나눴으니까 4개로 나눴으니까 각각 25%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에서부터 47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나눴을 때 자, 요렇게 끊는 거죠. 그래서 요게 1, 4분위, 이게 2, 4분위, 이게 3, 4분위, 이게 4, 4분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4분위, 그래서 합쳐서 4분위 수라고 합니다. 쿼타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평균이나 중앙값이 하나의 값으로 전체의 특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도구죠. 그죠? 전체의 특성을. 그런데 4분위수는 이거는 중앙값이나 평균값은 하나의 값밖에 나오지 않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 4분위수는 몇 개의 값이 나와요? 3개의 값이나 나오죠. 그죠? 1, 4분위수, 2, 4분위수, 3, 4분위수가 나오니까 전체의 특성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며 하나의 값보다는 3개의 값으로 전체의 특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를 우리가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구조로 나뉘는 게 바로 4분위수입니다. 4분위수. 알겠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차트로 박스 플랫이라는 차트로 우리가 그려보면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4분위수에 대한 내용. 4분위수는 4개로 나뉘고 쿼터 1부터 쿼터 3까지 3개의 수가 나오고 자, 중앙값은 2, 4분위수하고 동일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뭐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이제 쿼터 1 뭡니까? 1, 4분위 수죠. 60이고 쿼터 2, 2, 4분위 수는 80이고 쿼터 3는 3, 4분위 수죠. 그러면 이렇게만 딱 바라보면요. 중앙값이 쿼터 2, 4분위 수하고 동일하니까 이렇게 보면 2, 4분위 수가 80이네. 그죠? 2, 4분위 수가 8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하, 3, 4분위 수 90이다. 그럼 일단 3, 4분위 수, 3, 4분위 수에서부터 어떻게? 나머지 이 이상은 3, 4분 90점 이상이라는 걸 추론이 가능하죠. 맞죠? 그런데 2에서부터 3까지의 차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죠? 얘가 지금 또 25명의 학생이 됐죠. 그럼 일단 50%가 뭡니까? 50%가 지금 벌써 50명의 학생이 벌써 80점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성적이 높네. 시험이 쉬웠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25명의 학생은 60점 미만이다. 왜? 1, 4분위 수 밑으로 있으니까. 그죠? 60점 미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5명의 학생의 성적은 당연히 60에서 80점 사이가 되는 거고 25명의 학생은 성적은 80점에서 90점 사이가 되고 나머지 25명은 90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90점 이상이 25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번 영어 시험은 좀 쉬운 편에 들어갔다라고 요거만 봐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전체 50% 학생이 일단 80점을 넘었다라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대체적으로 좀 높게 나오겠다. 그죠? 높게 나오면 우리가 이게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 정도
이제 요거만 봐도 우리가 요거만 봐도 대충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4분 이수의 한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보면 자 이러한 연속형 자료를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이제 코드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특이값 120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퀀타일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25%로 나눠서 4분위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퀀타일. 알겠죠? 그래서 퀀타일을 찍으니까 0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4분위수를 구해주죠. 근데 여기서 0%는 뭡니까? 그죠? 최소값이고 100%는 뭡니까? 100%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0%는 최소값, 뭡니까? 100%는 최대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0에서부터 25 이렇게 해서 4등분이죠. 그죠? 하나, 둘, 셋, 4등분으로 나눴는데 이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몇 구간으로 나눌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퀀타일에서 마이 데이터를 주고 여기 이거 뭡니까? 0에서부터 10인데요. 그죠? 나누기 10을 했어요. 원래는요. 0에서부터 모든 수는 0으로 그게 아니죠. 예,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가 없는 여튼 요렇게 하면 10분의 0은 0이 거고 그리고 10분의 1은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의 단위로 구간을 우리가 임의로 단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이제 인자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거는 10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구해준다는 거예요. 0에서부터 100% 주는데 10%, 20%, 30% 이런 식으로 10%를 단위로 구간을 준다는 거죠. 자, 물론 퀀타일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4분위수로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거, 가장 4분위수에서 많이 쓰는 게 바로 썸머리입니다. 썸머리. 썸머리가 요약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썸머리를 넣으면 자, 썸머리 함수를 이용을 하면 자, 민 최소값, 맥스 최대값, 그리고 1, 4분위수, 그리고 중앙값이 2, 4분위수하고 동일하니까요. 그 다음에 평균, 그리고 3, 4분위수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통상 4분위수를 구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방금 설명드린 썸머리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1, 4분위수, 3, 4분위수가 다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한눈에 보기에 편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퀀타일도 써도 되고 썸머리도 써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썸머리를 많이 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3포인데요. 자, 3포가 뭔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3포는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영어가 발음이 안 됩니까? 왜? 오늘. 여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들의 값들이 퍼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제 스캐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보는 건데요. 만약에 초등학생이라면 아직 이걸 배우지 않았을 거고요. 웬만한 대학생들은 3포는 수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그래서 이 3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산이라든지 혹은 표준 편차, 그죠? 분산, 베리언스하고 표준 편차, 스탠다드 뭡니까? 디비에이션이라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3포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분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자료들의 각각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계산을 한 후 합산한 후 값들의 개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
분산의 제곱근으로 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평균이 기준이 돼서 둘 다, 그죠? 얘는 분산의 값을 제곱근으로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뭡니까? 떨어져 있는 정도를 계산하고 합산한 후에 그걸로 이제 나누는 거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제곱근이라는 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나 분산이 작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평균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평균이 10이다. 근데 떨어져 있는 값들의 평균 값이 뭐 1밖에 안 돼. 그죠? 분산이 1밖에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은 굉장히 평균에 가깝게 있다라는 것들이죠. 관측값들이.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20이야, 평균이. 그러면 평균하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물론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뭐, 한 5까지는 뭐 떨어져 있거나, 혹은 또 5, 그냥 5나 15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이라면 9, 10, 11 뭐 이런 형태로 3개의 값만 예를 든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관측값들이 평균값 부근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게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산포를 볼 수가 있죠. 아, 얘들은 이런 데이터들은 분산이 크니까 데이터 값들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죠. 분산을 기준으로 해서 제곱근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루트를 씌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25의 제곱근은 얼마입니까? 5가 됩니다. 5. 5, 25죠. 그죠? 그리고 100의 제곱근은 10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런 형태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포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 의거해서 가까이 있는지 평균에 가까이 있는지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이제 3포입니다. 3포 알겠죠? 자 코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가 분산을 구하는 거고요. 베리언스의 약자죠. 그죠? 자 얘는 SD 뭐죠? 표준 편차죠. 스탠다드 디에이션인가요? 뭐 아무튼 이렇게 구해요. 그리고 레인지는 이제 뭐냐면 값의 범위를 구하는데 자 diff에서 레인지를 줬는데 이 diff는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차이 diff 차이 difference 그래서 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 분산을 구했어요. 분산은 뭐라고 했어요? 떨어져 있는 정도 그죠? 그래서 분산을 구하니까 447, 2857이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제곱근으로 이제 하니까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21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레인지는 자, 여기에서 레인지는 그냥 레인지를 줬죠. 그냥 레인지를 줬기 때문에 얘는 60에서부터 120을 이제 값의 범위를 이렇게 표식을 하는 거예요. 레인지는 범위잖아요. 그죠? 범위를 구할 때 60에서 120 사이에 있다 데이터들이 그리고 디퍼런스 해서 diff에서 안에다가 바로 이거는 뭐예요? 60과 120을 줬죠. 그죠? 그래서 60과 120을 줬으니까 차이는 당연히 60이 되겠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60이 된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diff 함수는요. 두 값의 차이를 알려주는 용도로 쓰시는데 여기선 매개 변수가 뭐예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들어갔죠. 그죠? 60과 120. 그래서 그 차이가 60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크죠. 60으로. 맞죠? 크다면 관측값들이 넓게 퍼져 있다라는 의미이고 반대로 이게 적다면 좁게 모여 있다라는 뜻을 또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까 평균이 72점 얼마인가 나왔었을 거예요. 그죠? 72인데 뭐예요? 표준 편차가 21이에요. 72에서 21이라면 큰 겁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이 데이터로 인하여 이 데이터가 없었으면 아마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엄청 작게 나올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 작게 나오면 요거는 틈틈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걸 의미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얘가 커진 거죠. 얘도 맞습니까? 됐죠? 예.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이제 이 단일 변수 연속형 자료의 탐색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히스토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강의를 하나 끊고 다음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이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일단은 뭐 단일 변수의 이제 연속형 자료, 그죠? 연속형 쭉 연속되는 자료들, 뭐 몸무게라든지 체중 이런 것들, 그죠? 몸무게라든지 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평균과 중앙값의 정의를 아시고 차이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절사평균이 어떤 방법이다라는 거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코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분위수에 대해서 했죠. 그죠? 4개의 값들로 이제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하는 거고 2, 4분위수는 뭐 중앙값과 동일하다라는 거까지 우리가 좀 봤죠. 그래서 평균값이나 중앙값에 비해서는 4분위수를 딱 보면 대충 그 데이터의 파악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이제 코드로 나눠서 4분위수를 구할 때 퀀타일이나 혹은 서머리를 많이 이용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퀀타일도 구간도 역시 여러분들이 따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좀 내용이 좀 많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포죠. 3포는 이제 떨어져 있는 형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3포를 보는 거는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를 대다수 보죠. 근데 분산을 구해 놔야지 표준 편차가 나오니까 일단은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평균에 모여 있다는 거, 데이터가 대다수. 근데 분산이 크다면 뭡니까?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면 당연히 평균값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diff 함수를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range는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바는 이제 표준 편차, 분산, 그리고 SD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더라라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요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고 요거를 다시 제가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히스토그램이라든지 그래프 그리는 게 있어요. 히스토그램하고 박스 플롯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요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저랑 같이 실습을 한번 하고 다음 장으로 이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고요. 직접 코드를 보면서 우리를 실습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